안녕하세요. 전기이론의 조은비입니다. 오늘은 10강 자기회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회로란 코일에 전류를 흘리게 되었을 때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기장에 의해서 철심 내에서 자속이 흐르면서 발생되는 회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회로와 전기회로에서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물리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물리량들을 서로 비교해서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회로와 자기회로의 비슷하게 성질을 가지는 물리량들을 서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체크해 두고 갈 것은 기자력입니다. 전기회로에는 기전력이 있듯이 자기회로에는 기자력이 있는데, 이 기자력이란 자속을 발생시키는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호는 F를 사용하며 F는 N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N 값은 코일의 건선 수를 말하고 I는 전류 값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기 저항 RM 곱하기 파이라고 할 수 있고, 단위는 암페아 턴을 사용합니다. 각 기호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N 값은 건선수, I 값은 전류, RM은 자기 저항, 마지막으로 파이는 자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는 NI는 RM 파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자기 저항이란 자기 회로 안에서 자속이 흐르기 어렵게 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이때 R 값을 RM이라고 써서 자기 저항과 전기 저항을 살짝 구분을 해줍니다. 자기 저항 값은 투자율 S분의 L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기 저항 R 값이 도전율, 다른 말로 전도율 S분의 L과 같았던 것처럼 자기 저항도 비슷한 꼴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면적과는 반비례하고 도체의 길이와는 비례한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적어보았던 기자력 공식에서 NI는 RM 파이라고 적었을 때 RM이 파이분의 NI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파이분의 NI라고 써주고 단위를 암페아 턴에 웨버를 나눠주는 꼴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자기 회로에서의 자속은 바이라고 기호를 작성을 해주고 위에서 했던 식과 같이 RM분의 F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RM은 자기저항 공식에 따라 투자율 mu S분의 L로 바꿀 쓸 수가 있고, F 값은 NI라고도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다시 정리해서 L분의 mu SNI라고도 작성이 가능하겠습니다. 자속 밀도는 기호를 B를 사용합니다. 자속 밀도는 단면적 S분의 자속 파이이기 때문에 S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고요. 또한 자속 밀도 B는 mu H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이때 H는 자장의 세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mu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투자율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여기서 맨 밑에 있는 B는 S분의 파이 공식을 다시 바꾸어 보았을 때 파이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파이는 B 곱하기 S라고 쓸 수가 있고, B는 mu H 곱하기 S라고 쓸 수 있으므로 따라서 파이도 mu HS라고도 작성이 가능하겠네요. 전기회로와 자기회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회로 안에서 전기의 흐름을, 다른 말로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이야기했듯이 자기회로에도 자하가 흐르는 것을 자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속의 기호는 파이를 사용하죠. 단위는 웨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회로에서 전류가 흐르게 전기를 이동시키는 힘을 기전력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자기회로에서 자속을 발생시키는 힘을 우리는 기자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자력 F는 NI는 R, M, 파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단위는 암페어 턴을 사용하고요. 전기 저항의 R은 전기 회로 안에서 전류가 흐르기 어렵게 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자기 저항도 마찬가지로 자기 회로 안에서 자속이 흐르기 어렵게 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RM은 전기 저항 공식과 유사하게 μS분의 L이라고 쓸 수 있고 단위는 암페어 턴 퍼 웨버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단위를 암페어 턴 퍼 웨버를 사용하는 이유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공식을 변형해 보았을 때 파이분의 NI라고 쓸 수 있고 NI의 단위가 암페어 턴, 파이의 단위가 웨버이기 때문에 자기 저항의 단위가 암페어 턴 퍼 웨버가 되는 것이죠. 전도율, 다른 말로 도전율 시그마는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를 의미하는데 자기 회로에서도 자속이 잘 흐르는 정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투자율을 사용합니다. 투자율은 자속이 흐르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잘 자속이 통과가 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단위는 헬리퍼 미터를 사용합니다. 전기회로에서 전기력을 나타내기 위한 선을 전기력 선이라고 하고 이 전기력 선의 개수를 전기력 선수 n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n 값은 매질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유전율분의 psi라고 썼고요. psi라는 전소값은 q와 일치했기 때문에 유전율분의 q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위는 개를 사용했고요. 자기회로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력을 나타낼 수 있는 선을 자기력 선이라고 했고 그 개수를 자기력 선수 기호는 n을 사용하겠습니다. n은 투자율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고 이는 똑같이 투자율분의 m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단위는 개를 사용하고요. 전속에서 이 삼지창처럼 생긴 모양을 psi라고 하는데요. 자기회로에서의 자속은 파이라고 합니다. 전속과 전하가 같았던 것처럼 자속 또한 자하와 그 크기가 같고 단위도 자하의 단위인 웨버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전속은 전개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가상의 선으로 매질과 관계없이 전하와 같은 전속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고요. 자속도 마찬가지로 자기력 선의 집합, 자기의 세기를 나타내기 위한 가상의 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값도 마찬가지로 매질과는 상관없는 값으로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전속의 밀도가 전속 밀도고요. 얼마나 단 면적에서 밀집해 있는지를 말하는 값이겠죠. 그래서 이 전속 밀도는 D를 쓰는데 이 D도 단면적분의 전속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속 밀도란 단면적 안에서 얼마나 많은 자속이 밀집해 있는지를 표현한 값이고 이는 이렇게 단면적분의 파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다음 자속 밀도 B는 투자율 곱하기 자장의 세기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속 밀도는 자속의 단위가 웨버고 단면적이 미터 제곱이기 때문에 웨버 퍼 미터 제곱으로 작성이 가능하겠네요. 전기장의 세기 E는 전하량 Q분의 전기력 F를 사용했는데 마찬가지로 자기장의 세기 또한 H는 M분의 F다 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단위는 자기장의 세기의 단위는 암페어 턴 퍼 미터 또는
암페어 퍼 미터를 많이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문제도 풀어볼까요? 자기 저항은 자기 회로의 길이에 네모하고 자로의 단면적에 네모하다. 기억에 들어갈 말은 자기 저항 값은 RM이라고 썼었고 이것은 투자율 S분의 L이라고 썼습니다. 뮤 S분의 L이라고 썼으므로 길이와는 비례하고 단면적과는 반비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겠네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21년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기 회로에서 자로의 길이가 31.4cm라고 했고 단면적이 0.25m 제곱이라고 합니다. 이때 비투자율이 100이라고 했을 때 자기 저항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네요. 그러면 자기 저항의 공식을 이렇게 써보면 지금 투자율에 비투자율을 주어졌다는 건 진공에서의 투자율과 비투자율을 따로 계산해 주어라 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줄 것입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지금 자로의 길이가 센티미터 단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를 미터로 바꿔줘야겠죠. 따라서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꿔주면 100을 나눠주기 때문에 0.314m라고 써줘야겠네요. 자, 진공에서의 비투자율 값이 혹시 여러분 기억이 날까요? 기억이 나는 친구들 꼭 한번 적어보고 기억이 나지 않는 학생들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길 바랍니다. 진공에서의 투자율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서 기억을 되새듬어보면 좋겠네요. 다음 비투자율은 100이 나와 있고요. 단면적은 0.25, 다음 길이는 0.314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 계산에 대한 압박을 너무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기능사 자격증 시험에서 계산기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큐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때 사용 가능한 계산기 종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큐넷 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한 계산기를 확인해 본 다음 그 해당 기기에 맞는 것을 구매하셔서 문제를 풀 때 계산기를 사용해 보는 연습도 아주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계산기 사용해 보면서 툴도 익히고 계산 응용법을 빨리빨리 익히는 것이 여러분의 성적 향상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걸 손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계산기로 계산하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선생님이 계산기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니까 9,994.93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나오네요. 가장 가까운 답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이 4번으로 나오겠네요. 마지막 문제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속이 통과하는 면적이 10cm 제곱이라고 나와 있고 투자율이 1000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속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제곱에 웨버가 나와 있네요. 이때 자속 밀도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속 밀도는 우리 여러 번 했던 공식입니다. 단면적 S분의 자속 파이를 계산해 줘야겠죠. 단면적을 구하려고 보니까 지금 단위가 센티미터 제곱이라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이 값을 미터 제곱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10을 써주고요. 센티미터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을 제곱을 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산해주면 10의 1 마이너스 4 미터 제곱이기 때문에 결국엔 10의 마이너스 3 미터 제곱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분모 자리에는 10의 마이너스 3을 넣어주고요. 위에 자속 부분은 분자에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을 써주는 것이죠. 계산해보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플러스 3이 되기 때문에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단위는 웨버 퍼 미터 제곱을 사용해줍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라고 풀리겠네요. 네,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자기 회로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 반드시 복습해보고 문제도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